뭐야 저거? 손도 제대로 못 쓰나? 28살 한지수가 69세 박수키를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여기서 뭐래? 그리고 그 순간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천마그룹 부회장의 비서 정수연이었죠. 그녀가 본 피해자는 다름 아닌 부회장의 장모였습니다. 한지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할머니 뒤에 어떤 무서운 힘이 숨어 있는지를. 국회의원 아버지의 권력 정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권력 말입니다. 곧 한성민 의원 가족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응징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카페 안이 한가해진 틈에 박수키가 걸레를 꽉 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카페 바닥을 닦는 손이 예전보다 무거웠습니다. 품에 숨겨둔 사직서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테이블도 좀 닦아. 점장 김대석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고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허리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급여는 다음 주로 미뤄져요. 본사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네요. 김대석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박수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딸 미영이에게 용돈을 보내달라고 했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점장님, 벌써 2달째인데요. 박수키가 걸레를 꽉 쥐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석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김대석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딱딱거렸습니다. 김대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몸을 낮췄습니다. 어머, 지수씨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김대석이 허리를 굽히며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가장 좋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얼음 많이. 한지수가 휴대폰을 보며 대충 말했습니다. 김대석이 바로 박수키를 돌아봤습니다. 아줌마, 빨리 만들어드려. 김대석이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카운터로 향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얼음을 넣던 박수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살짝 기울어지며 얼음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지수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거? 한지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대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지수씨.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김대석이 박수키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가 뭐 하는 거야? 손도 제대로 못 쓰나? 한지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김대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수건으로 바닥의 얼음을 닦았습니다. 교육? 저런 할머니를 왜 뽑은 거야?
한지수가 일어서며 박수키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수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박수키가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박수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몇 살이야? 이런 일이나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나? 한지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박수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정수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업무로 이 근처에 왔다가 커피 한 잔 사려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정수연이 주문 대기줄에 서며 앞쪽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이 실수해놓고 나보고 진정하라고? 한지수가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도 자신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김대석이 황급히 박수키와 한지수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씨, 제가 처리할게요. 이 아줌마가 정말 죄송해해요. 김대석이 한지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김대석을 밀쳤습니다. 비켜,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한지수가 박수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수키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 같은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해? 집에 가서 손자나 봐. 한지수가 박수키의 코앞까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박수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박수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정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나이 드신 분이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수? 당신 나이에 실수라고 변명해? 한지수가 박수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박수키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수씨,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김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김대석을 노려봤습니다. 뭐, 심해?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한지수가 김대석에게 소리쳤습니다. 김대석이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씨. 제 잘못이에요. 김대석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점장님까지. 박수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수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지금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한지수가 박수키의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박수키가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제가 죄송해요. 박수키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박수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주제에 뭘 안다고. 한지수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연이 상황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수가 오른손을 들어 박수키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박수키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부회장님 댁에 갔을 때 봤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알겠어? 한지수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뺨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석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직원을 때린 상황이지만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지수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연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박수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연이 박수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한지수가 정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끼어들지 마. 한지수가 정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한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정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정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됐어요. 괜찮아요. 박수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박수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정수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지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했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한지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수연이 한지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할 얼굴이었습니다. 곧바로 부회장님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박수키가 카운터에 기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사직서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정수연이 박수키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정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집에 가세요. 박수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석이 박수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하고요. 김대석이 남일처럼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사위에게는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었습니다. 정수연이 박수키가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많이 처진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부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정수연이 천마그룹 본사 47층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노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준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어떻게 됐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책상 앞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부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수연이 목소리를 가다듬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내려놓고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일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께서. 정수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장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준혁이 책상을 짚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들어 이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드림카페 강남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장모님을. 정수연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책상 위에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그날 본 일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도 화가 났습니다. 20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장모님께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정수연이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펜을 꺾어버릴 듯 세게 쥐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정수연이 깜짝 놀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부회장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준혁이 목소리를 꽉 눌러 말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부회장님의 분노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세요.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창가로 걸어가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주먹으로 창틀을 꽉 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확인했어요? 이준혁이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몰래 찍어둔 한지수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카페 점장이 그 여자를 지수 씨라고 불렀어요. 정수연이 휴대폰을 이준혁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돌아서서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라, 나이는 몇 살 정도로 보였어요? 이준혁이 사진을 확대하며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그때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28 정도로 보였습니다. 명품만 걸치고 있었고요. 정수연이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장은 뭘 했어요? 이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났습니다. 김대석의 비겁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 편에 섰어요. 정수연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화가 날수록 더 침착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박숙희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다니. 그냥 참으셨어요. 계속 고개만 숙이시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정수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있었나요? 이준혁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네, 카페에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모두 다 봤을 거예요. 정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내선 전화기를 들어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부회장님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준혁이 정수연을 봤습니다. 수연 씨, 고생했어요.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준혁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연이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이 일을 가족분들께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장모님은 항상 그러셨으니까. 이준혁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법무팀장 박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급히 부르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박진우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일어서서 박진우를 맞았습니다.
정수연도 인사를 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어주세요. 이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드림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이준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박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정수연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수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지수의 외모, 나이, 점장과의 관계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우선 그 매장의 CCTV부터 확보해야겠네요. 박진우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수라는 여자의 신원도 파악해야 해요. 이준혁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진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을 만한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장모님께서는 아직 모르시죠?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네, 아직 모르세요. 그리고 당분간 모르시게 해야 해요. 이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알면 더 속상해 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박진우를 배웅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겠지만 부탁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준혁이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단단히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수연이 부회장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부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돌려 정수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는 게. 이준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부회장님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였습니다.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법무팀장님도 실력이 좋으시고요. 정수연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장도 문제네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이준혁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연도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김대석의 태도는 정말 비겁했습니다. 네, 정말 속상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당하시는데. 정수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수연 씨, 내일부터 그 카페 근처를 자주 지나다녀 주세요. 이준혁이 정수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확인하겠어요. 정수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연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휴대폰을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미영이에게 장모님 안부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이준혁이 정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인사를 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부회장님, 꼭 그 여자를 혼내주세요. 정수연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할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요.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안심하며 문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준혁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준혁이 의자에 깊숙이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시던 모습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벌써 퇴근이야? 미영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었습니다. 응, 지금 가려고. 어머님은 어떠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글쎄,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 카페 일이 힘드신가 봐.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힘들어하고 계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 인사드리러 가볼까? 이준혁이 제안했습니다. 미영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히 와. 미영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지수든 김대석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내일이면 한지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시작될 것입니다. 장모님을 위한 복수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이준혁이 부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의 커피도 식어버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박진우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파일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즉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지수 28살. 아버지가 한성민 국회의원이군요. 이준혁이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박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어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준혁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전력을 보십시오. 음주운전 2번, 폭행 3번, 그리고
박진우가 목록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악질이었습니다. 폭행이 3번이나? 이준혁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모두 아버지의 권력으로 덮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고요. 박진우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우리 장모님을. 이준혁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우가 이준혁의 분노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음 내용을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박진우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준혁이 숨을 고르며 박진우를 봤습니다. 작년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의혹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덮었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지금까지 아버지 백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네요? 이준혁이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많지만 모두 돈으로 입을 막았어요. 박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주먹을 꽉 쥐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장모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CCTV는 확보했어요? 이준혁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확보했습니다. 화질도 선명해요. 박진우가 USB를 이준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화면에 카페 내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수키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을 시키다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박진우가 특정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한지수가 카페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지수가 박수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수키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저기서 점장이 뭘 하는지 보십시오. 박진우가 김대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대석이 한지수 편에 서서 박수키를 더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혁이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한지수가 박수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놈들을. 이준혁이 욕설을 뱉을 뻔하다 참았습니다. 박진우가 이준혁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이런 부회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우선 이 한지수의 과거 사건들을 다시 파헤쳐 보세요. 이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로 덮인 사건들도 다시 조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 연락처도 확보하고 증거자료도 모두 모아주세요. 이준혁이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박진우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민 의원의 재산 현황도 조사해 주세요. 이준혁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건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부회장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였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도 져야죠.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정수연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수연을 봤습니다. 부회장님, 장모님이. 정수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수연가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카페에 안 나가셨어요. 아프다고 하시면서. 정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프시다고? 어디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준혁이 책상을 짚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수연이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김대석이 다른 직원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열이 나시고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요. 정수연이 메시지를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진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준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수연과 박진우가 부회장님의 결심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모든 준비를 오늘 안에 끝내세요. 이준혁이 박진우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진우가 파일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그룹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고소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준혁이 정수연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정수연이 즉시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하시겠어요? 박진우가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CCTV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폭행,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이준혁이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한성민 의원이 개입하면 어떡하죠? 정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도 카드를 꺼내는 거죠. 이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부회장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보고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머님께 말씀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어요.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의 판단을 믿어야 했습니다. 박진우가 파일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연도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소에 바로 연락드리겠어요. 정수연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이준혁이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모님이 카페에서 일하고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프다며 집에 계셨습니다. 이준혁이 휴대폰을 들어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미영이가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평소에 점심시간에 전화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혁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부가 궁금해서.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응, 어젯밤부터 열이 나시더라.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셨나 봐.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 일 때문인 게 확실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저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장모님이 병원 가기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가시겠다고 해. 그냥 쉬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네.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녁에 들를게. 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이준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지수와 김대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한성민까지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준혁이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개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에는 회사 법무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2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이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지는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이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이준혁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한지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 오만한 얼굴이 곧 절망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한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준혁이 일어나 코트를 입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면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지수와 그 일당들의 악몽이 시작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위한 정의로운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준혁이 김현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에는 각종 법정과 판례집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이준혁을 맞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신뢰할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준혁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급히 찾아오셨나요? 김현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USB를 꺼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현수 형,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해요. 이준혁이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준혁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이 당한 일부터 한지수의 정체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현수가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딸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김현수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더 확실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며 김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숙희가 폭행당하는 장면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부당한 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그런데 점장은 뭘 한 거죠? 김현수가 붕괴하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김대석 부분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섰죠. 이준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과거 전력도 조사하셨다고 했죠? 김현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내 김현수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수의 모든 비행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파일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폭행, 음주운전, 마약 의혹까지 온갖 범죄가 다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권력으로 덮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간이 지금까지 처벌도 안 받고 돌아다녔다는 거군요. 김현수가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했습니다. 현수 형,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려고 해요. 이준혁이 김현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김현수가 이준혁의 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김현수가 펜을 들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우선 폭행죄로 고소장부터 내겠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김현수가 빠르게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성민 의원이 개입하면 어떡하죠?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카드를 꺼내는 거죠. 의원님의 과거 비리들 말이에요. 김현수가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김현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벌써 그것까지 조사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 한성민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있으세요? 이준혁이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자료였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이 많았어요. 부동산 투기, 후원금 횡령. 김현수가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준혁이 점점 놀라며 자료를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준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쌓아온 인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사람 사는 일이라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김현수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김현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숙희의 집에서는 미영이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드리고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박숙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 가볼까? 미영이가 박숙희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박숙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카페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숙희가 깜짝 놀라며 딸을 봤습니다. 들킨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일이 좀 힘들었을 뿐이야. 박숙희가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말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미영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로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박숙희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카페에서 박숙희가 천천히 어제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의 폭행까지는 말하지 않고 욕설과 모욕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미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미영이가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박숙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미영이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말 안 할게.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미영이가 조건을 내며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안도하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님 저 왔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를 보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위해서 꽃 사왔구나. 미영이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장모님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때?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카페 일이 힘드신가 봐.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안부를 여쭤봐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준혁이 방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박숙희가 반가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준혁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누워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이준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걱정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박숙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장모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카페 일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숙희가 깜짝 놀라며 이준혁을 봤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무리는 무슨,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박숙희가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준혁이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사위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를 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너 같은 사위가 있어서 든든해. 박숙희가 이준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장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한지수를 처벌하겠다고. 미영이가 꽃병에 꽃을 꽂아와서 어머니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방안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박숙희가 꽃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힘드신데 카페 일은 그만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이준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생각해 볼게. 박숙희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숙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식사 후 이준혁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우 법무팀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수와 한성민 의원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지수의 악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준혁이 장모님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미영이가 이준혁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가 더 자주 관심을 가져야겠어. 이준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혁은 거실에서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한지수와 김대석 그리고 한성민까지 모두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장모님이 당한 모욕과 폭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김현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에 대한 고소장과 모든 증거 자료였습니다. 오늘이 정의 실현의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었습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한지수를 고소합니다. 김현수가 담당 검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딸에 대한 고소장이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하네요. CCTV 영상도 있고. 검사가 USB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현수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검사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박숙희의 신상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시니어 여성이 당한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천마그룹 본사에서는 이준혁이 박진우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과거 전력을 단계별로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론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회장님, 첫 번째 기사는 오늘 오후에 나갑니다. 박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지수의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준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폭행 전력과 마약 의혹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박진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드림 카페에서는 김대석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한지수가 카페에 오질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매일 카페에 왔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장님, 박수키 씨는 언제 복귀하세요? 알바생이 김대석에게 물었습니다. 김대석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연락해봐도 안 받고. 김대석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수키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석이 무심코 TV를 쳐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지수의 사진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국회의원의 딸 한지수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김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지수의 2번의 음주운전 사건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권력으로 덮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석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지만 모든 방송사에서 같은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대석이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지수에게 급히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한지수는 아버지 한성민의 사무실에서 호된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음주운전 보도 때문에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쳤어? 한성민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지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지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노트북을 돌려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딸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야? 한성민이 붕괴하며 물었습니다. 한지수가 뉴스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전 일이 왜 지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 한지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한성민이 딸의 철없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때 중요한 건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 그리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한성민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한지수가 입을 삐쭉 내밀었지만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보고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준혁이 뉴스를 보며 첫 번째 성과에 만족했습니다. 예상보다 파급력이 컸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언론이 한지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인터넷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정수연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이 한지수를 맹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법을 무시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그럼 내일 기사도 준비하세요. 이준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박수키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괴롭힌 그 여자가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여자가 어제 그 사람이야?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수키가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오만한 여자였습니다. 맞아.
바로 저 여자가. 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뉴스 내용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인간이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여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아. 미영이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미영이와 박숙희가 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미영이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무슨 뉴스? 이준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박숙희가 TV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지수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카페에서 괴롭힌 사람이 국회의원 딸이었대요. 미영이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놀란 척하며 뉴스를 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말요? 그런 사람이 어머님을. 이준혁이 붕괴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이준혁의 반응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박숙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장모님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가라앉으시겠네요. 이준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지수는 집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집 전화까지 울려댔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지수야, 당분간 외출하지 마라. 한성민이 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한지수가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한지수가 짜증내며 물었습니다. 한성민이 딸의 철없는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지수의 폭행 전력과 마약 의혹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자극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드림카페에 출근한 김대석이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지수의 과거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석이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숙희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만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뉴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박숙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김대석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 박숙희 씨. 몸은 좀 어때요? 김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숙희가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숙희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김대석이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박숙희가 일을 시작하며 TV 뉴스를 흘깃 봤습니다.
한지수의 사진이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준혁이 사무실에서 뉴스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만간 한지수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수연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준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이준혁이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한성민 의원도? 정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딸의 뒤처리를 위해 분명 움직일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수연이 부회장님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숙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한지수가 처벌받는다는 소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지수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계획은 이제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한성민 의원의 사무실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고 정치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성민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했습니다. 딸의 문제가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자료를 흘린 거야? 한성민이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이 땀을 흘리며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아직 정확한 배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한성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성민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다그쳤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파일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가 나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한성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서류를 훑어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라고? 이 사람 누구야? 한성민이 변호사 이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검색해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전문이고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또 다른 정보를 발견하며 멈췄습니다. 한성민이 조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또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있어? 한성민이 책상을 짚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천마그룹과 자주 일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마그룹이라는 이름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천마그룹이 왜 우리 딸 일에 개입하는 거야? 한성민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천마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비서실장이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당장 천마그룹에 대해 조사해봐. 그리고 피해자 신상도 다시 확인하고. 한성민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메모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한성민이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천마그룹에서는 이준혁이 만족스럽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사건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의원에 대한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한성민 의원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수연이 급히 보고하며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상대방이 반격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이준혁이 의자를 돌리며 정수연을 봤습니다. 정수연이 수첩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김현수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수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그럼 이제 우리도 다음 카드를 준비해야겠어요. 이준혁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성민 의원의 비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무기를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후 2시 한성민의 비서실장이 급히 의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한성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벌떡 일어나며 다가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한성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한성민에게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박숙희의 신상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천마그룹 부회장의 장모입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그 말을 듣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천마그룹 부회장의? 한성민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정보를 말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준혁 부회장의 장모님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한성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한성민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성민이 깊게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당 지도부에 연락해. 그리고 천마그룹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한성민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마그룹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원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천마그룹은 비서실장이 만류하려 했습니다. 한성민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하든 말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한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녁 6시 한성민이 여당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개별실에서 만났습니다.
원내대표가 한성민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원내대표님,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성민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관심 있게 한성민을 봤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성민이 딸의 사건과 천마그룹의 개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민이 천마그룹을 건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원내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원내대표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한성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긴 하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천마그룹을 타겟으로 잡는 거야. 세무조사나 노동청 점검 같은 것들.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성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성민이 확신하며 물었습니다. 원내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치권의 힘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집권여당인데 그것도 못하면 되겠어? 원내대표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안도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천마그룹의 국세청과 노동청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런 세무조사와 노동점검을 실시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준혁이 그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우 법무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사에 협조하세요. 우리가 숨길 건 없으니까요. 이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마그룹은 깨끗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이제 한성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승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팀장님, 어머니께 보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준혁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깜짝 놀라며 이준혁을 봤습니다. 이정자 회장께 직접 보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박진우가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권력의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준혁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정자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올라와. 이정자 회장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이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준혁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장모님이 당한 일부터 한성민 의원의 압박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서 이준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성민 의원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곧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마그룹의 진짜 실력자인 이정자 회장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이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미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한성민의 압박 때문인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한성민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셈이었습니다. 감히 이정자 회장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준혁이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한성민 의원은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권력 따위로는 상대할 수 없는 진짜 힘을 말입니다. 이준혁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정자 회장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정자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의자에 앉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자가 손을 포갠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준혁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당한 폭행 사건부터 한지수의 정체, 그리고 한성민 의원의 정치적 압박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정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사돈 어른이 그런 일을? 이정자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의 분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성민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준혁이 국세청과 노동청 조사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정자가 창가로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국회의원이 우리 가족을 건드려? 이정자가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의 카리스마를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준혁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쓰러지셔서. 이준혁이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정자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뭐, 사돈 어른이 쓰러지셨다고? 이정자가 가방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함께 가시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시게요? 이준혁이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정자가 코트를 입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사돈 어른이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이정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정자와 이준혁은 응급실 앞에서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미영이가 울먹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박숙희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미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정자가 미영이를 안으며 달래줬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야. 이정자가 미영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의사를 찾아 상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들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푹 쉬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정자가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박숙희가 병실로 옮겨진 후 이정자가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박숙희의 손을 잡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든 한성민 일당이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사돈어른, 이런 일로 고생하시면 안 되는데. 이정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혁과 미영이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자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국세청과 노동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정자가 그 말을 듣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한성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님의 어조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자가 병실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온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 긴급 임원회에 소집해. 그리고 우리 쪽 국회의원들 연락처 정리해둬. 이정자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민 의원의 모든 약점을 다시 정리해. 부동산부터 후원금까지 빠뜨리지 말고. 이정자가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온 이정자를 보며 이준혁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자가 아들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누군지 한성민한테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 이정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의 카리스마를 느끼며 전율했습니다. 천마그룹의 진짜 실력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천마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정자가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긴장한 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정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한성민이라는 국회의원 작자가 개인적 원한으로 우리 그룹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정자가 한성민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그 사진을 보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자가 일어서며 모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에 모두가 압도되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성민 의원에 대한 합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이정자가 발표하며 손을 탁 쳤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팀은 한성민 의원의 모든 비리를 고발하세요. 홍보팀은 언론 대응 준비하고요. 이정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팀장들이 받은 임무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정자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감동하며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정자가 개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대표부터 여당 내 반대 세력까지 두루 접촉했습니다. 한성민을 고립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치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의원님, 한성민이 우리 그룹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정자가 한 야당 중진 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부당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한성민 의원을 추궁하겠습니다. 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자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이 하나씩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성민 의원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한성민의 부동산 투기와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한성민이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반격이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정자가 직접 나선 거야. 한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이정자 회장의 이름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치인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내대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원내대표가 간단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성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치적 고립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에서 박숙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정자가 병상 옆에서 박숙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숙희가 눈을 뜨고 이정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여기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깨어나셨네요. 많이 놀랐죠? 이정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정자가 만류했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왜 병원에... 박숙희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어요. 이정자가 박숙희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박숙희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이정자가 박수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자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성민 의원의 완전한 몰락을 위한 결정타였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결정적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한성민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준혁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이정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어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장모님이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준혁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정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에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성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이정자 회장의 진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가 진짜 권력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성민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성민 의원이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다가 경악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에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한성민 의원, 부동산 투기와 후원금 횡령 의혹 제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한성민이 기사를 읽으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처리했던 부동산 거래부터 후원금 횡령까지 빠짐없이 나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한성민이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집 전화까지 울려댔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한지수가 울면서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SNS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지수야. 한성민이 딸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생명은 물론 딸의 미래까지 망가진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성민과 한지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성민 의원님,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영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성민이 영장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천마그룹 회장실에서는 이정자가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성민 의원의 체포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특보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회장님, 한지수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하며 들어왔습니다. 이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녀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네. 드림카페 점장은 어떻게 됐어? 이정자가 김대석에 대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른 파일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급여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해고 통보했어요. 비서실장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정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드림카페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이정자가 궁금해하며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해당 매장을 모범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숙희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비서실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자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숙희가 퇴원했습니다. 이정자와 이준혁, 미영이가 함께 집으로 모셨습니다.
박수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성민 부녀의 몰락 소식을 듣고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이정자가 박수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이정자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박수키가 이정자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카페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수키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좀 더 쉬시고 결정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이준혁이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이정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드림카페 본사 대표이사에게서였습니다. 이정자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에서 나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며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드림카페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저희한테 하실 게 아니라 피해자분께 직접 하세요. 이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가 당연하다며 동의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이정자가 당부했습니다. 대표가 깊이 반성하며 약속했습니다. 모든 매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돌아온 이정자가 박수키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드림카페 대표가 직접 사과하러 오신다고 해요. 박수키가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그분들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이정자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박수키가 이정자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드림카페 대표이사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자세로 박수키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박수키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박수키가 당황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매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모범 사업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부터 급여 체계 정비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키님께서 복귀하신다면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박수키가 그 제안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환경이 바뀐다면 다시 일해볼 만할 것 같았습니다. 이정자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박수키가 존중받는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한성민과 한지수 부녀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민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지수는 폭행과 각종 비행으로 역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박수키가 드림카페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장은 시니어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급여도 정확한 날짜에 지급되었습니다. 박수키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좀 일찍 퇴근하세요. 새 점장이 박수키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기분 좋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니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해요, 점장님. 박숙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로 모범 사업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박숙희가 이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정자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이정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이정자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사돈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숙희와 이정자, 이준혁과 미영이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돈, 정말 고마워요. 사돈 어른이 아니었다면. 박숙희가 이정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정자가 박숙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정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미영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준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한지수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박숙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숙희가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가 박숙희에게 물었습니다. 박숙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반성하고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죄는 제대로 받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반성하는 거죠. 이정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의 정의는 분명히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박숙희는 드림카페에서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직원의 모범 사례로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박숙희님 덕분에 우리 매장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새 점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표창식에는 이정자와 이준혁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숙희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축하드려요. 당당하게 인정받으시는 모습이 멋져요. 이정자가 박숙희를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박숙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이정자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정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감동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박숙희는 드림카페에서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박숙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지수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숙희가 가끔씩 편지로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자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숙희와 더욱 가까워졌고 진정한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모든 가족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숙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박숙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숙희를 괴롭힌 한지수 집안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진정한 힘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박숙희 할머니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는 어르신들께서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자 회장처럼 올바른 권력 사용으로 가족과 약자를 지키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한지수와 한성민 부녀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의로운 응징이 따라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권력보다 강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